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대선 공약으로 언급되는 행정통합에 대한 생각을 전했는데요. 현재 경남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우주항공의 날 첫 기념식 과천 개최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안병구 밀양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내실 있는 밀양시정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달려온 지난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경남경찰청이 허위 영상물과 아동 성착취물 범죄 단속을 벌여 60명을 검거했습니다. 주로 특정 인물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인 딥페이크로 범행이 이뤄졌는데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8명이 10대였습니다. 지난주 열린 제20회 창녕낙동강 유채축제에 3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창녕군은 축제가 끝나더라도 봄꽃이 절정에 달하면서 유채단지에 앞으로 10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권고안을 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수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몇몇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도 불경 메가시티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취지는 같은데요. 이 부산과 경남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은 공론화위가 올해 말쯤 권고안을 양 시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불경 메가시티, 그러니까 불경 특별연합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특별자치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아예 한 집안이었던 것처럼 행정통합으로 살림을 합치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해오름 동맹인가 그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부산 경남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일단 부산 경남이 통합되면 울산도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저희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우주항공의 날 첫 기념식을 경기도 과천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주항공청에 있는 경남이 시끄럽다고요? 네, 이 우주항공의 날은 5월 27일로 정부가 우주경제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 개발, 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정 기념일입니다. 경남에서는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에서 당연히 이 우주항공의 날 첫 기념식이 열려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박 지사도 우주항공청이 개청된 지 1년이 되는 걸 기념하는 날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사천에서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과기부 장관과도 통화했다며 우주항공청 측에서는 대선 국면이라 지방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부담 때문이라고는 하던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남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남도의회 차원에서도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경남에서 열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과 또 우주항공청을 관할한 과기부가 결정할 문제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 국면을 고려해서 이제 결정하는데 우리 도가 어느 정도 도민의 입장과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 입장. 네, 이외에도 경남 지역 현안이 많은데요.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우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 지사는 정당을 떠나 어떤 후보든 경남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적인 대안을 공약으로 해주는 것을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불경 GTX 광역교통망 완성 공약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한화오션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권고에도 한화오션이 취하하지 않는 것을 두고 사회대통합위 입장을 존중한다며 한화오션 측과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기자 간담회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안병구 밀양시장이 취임한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안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면서 다른 지자체장들보다 조금 늦은 출발을 했는데요. 내실 있는 밀양시장을 펼치겠다는 목표 아래 달려온 안병구 밀양시장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내세웠던 안병구 밀양시장. 취임 후 시민들이 밀양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을 시키는 것까지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밀양 다봄센터와 경상남도 진로교육원을 여는 등 취임 1년 만에 크고 작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교육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교육 특구 시범제에게 진행돼서 연간 한 30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인터넷 강의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24개 법정 문화도시 중 2025년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가 하면 영남루 국보 재승격, 밀양대 페스타, 복합문화공간 12달 등은 도시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내실 있는 행복도시를 위해 빠질 수 없는 것이 지역경제. 현재 조성 중인 나노산단 1단계 기반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2단계 사업 준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업 유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7천억, 8천억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유치 기반을 지금 다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노산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기회발전 특구를 빨리 이제 만들어서 지정을 받아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 이런 게 또 기업 유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 인구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구 정책 담당관 조직을 신설해 청년 유입에 나섰지만 청년 인구는 계속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거와 교통, 일자리 등 밀양만의 특화된 대책은 물론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고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도 특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업 부분도 우리가 스마트 농이라는 아주 강점을 가진 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인력도 잘 조달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스포츠도 이런 부분도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자원들을 특화시킬 때 정주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아울러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생활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밀양의 제도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안병구 밀양시장.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허위 영상물과 아동 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일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허위 영상물 범죄에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42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경찰은 지난 2월 24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아동 성착취물 아시아 6개국 특별 단속으로 모두 18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였으며 대부분 장난삼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로 특정 인물 사진을 영상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경찰은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수사 역량을 집중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제20회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에 3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창녕군은 유채와 벚꽃, 튤립 등 봄꽃이 절정에 달하면서 유채단지에 앞으로 10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축제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영남권 산불 여파로 일주일 연기돼 열렸으며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21일 새벽 0시 40분쯤 진주시 진성면 남해고속도로 진주터널 인근에서 25톤 탱크로리가 앞서가던 탑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직후 25톤 탱크로리에서 흘러내린 엔진오일 일부에 대해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종료 시한이 5월 말로 다가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특별법 연장과 보다 실질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 사기 피해는 3만 건 가까이 되는데요. 피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한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4만 1,700여 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인은 이 중 2만 8,600여 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했습니다. 임차 보증금 규모로 보면 1억 원 이하가 41.9%였고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42%,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가 13.5%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은 대부분 B아파트들입니다.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30.4%, 오피스텔이 20.7%로 절반 이상이고 아파트는 14.3%를 차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들 중 약 75%는 40세 미만 청년층입니다.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25.9%,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48.9%였고 40세 이상 50세 미만 피해자가 14%를 차지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14,000건이 넘었고 대전과 인천, 부산에서도 3,000건이 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급하면서 보증금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경공매 대행과 저리 대환 대출, 긴급 복지와 임시 거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이 만료되는 5월 말이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예방에 맞춰져 있지 않고 지금 그냥 지원에만 맞춰져 있고 예방이라고 내놓는 방안들이 너무 허술해서 제대로 예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까지 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야 정치권은 특별법 기한 연장에 공감하고 1년 또는 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들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정부도 기한 연장에 동의하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21일 새벽 2시 2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사료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일부와 기계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공장 안에 있던 기숙사에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있었지만 긴급히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20일 강서구 케이블 제조 공장에서 60대 A씨가 화물용 승강기 통로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저녁 근무 중 2층 화물용 승강기 입구를 작업실로 착각해 7m 높이의 1층 화물용 승강기 통로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 등은 승강기 입구가 열려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공장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해의 한 직업전문학교의 베트남 기술연수생 사기 피해를 두고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법무부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베트남 청년들에 대한 사기 피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는 비자 제도와 인력 수급 정책을 설계 시행하고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법무부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기술 연수생들에게 신속히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새로운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연수 비자 사기 피해자는 거액의 입국 비용과 불법적인 현장 실습 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김해의 모 직업학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당초 18명의 피해자에서 현재 33명으로 피해자 수가 늘었습니다. 제7회 창원시장배 전국 사격대회가 오는 27일까지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 4개 부에 전국 354개 팀, 2,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국제대회 전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인 김혜지, 반효진, 양진 선수 등 국내 최정상급 사격 선수들이 참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